자, 봅시다. 얘들 오늘 공개 강의 주제는 뭐냐면 수학 3에서의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해요. 수학 3 좀 뭐야? 충격이 던졌어. 수학 3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과정을 가지고 내용도 정말 많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기억 속에도 있을 거고 근데 나중에 한 2학년쯤 됐을 때 슬슬 까먹었을 때 다시 한번 괴롭히는 녀석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잠깐 그 2학년 과정을 넘어갔는데 또 3학년 돼서 또 괴롭히는 녀석들. 그게 바로 수학상에서의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봐봐. 2차 방정식이야. 제일 먼저 뭐 배워?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 배우잖아. 그리고 뭐 배워? 혈례등,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잠깐 다른 얘기 좀 하지. 그게 혈례등.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차 함수로 바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고차 방정식으로 잠깐만 넘어가. 아니 2차 함수로 그냥 가자. 2차 함수로 가보자.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뭘 가지고 오냐면 분명히 2차 함수였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놈인데 갑자기 판별식을 가지고 오겠대.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차로 잠깐 넘어갔다가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야. 거기서도 이상한 놈이 등장을 하지. 항상 성립하기 위한 부등식을 찾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뭘 쓰고 있어? 또 판별식을 쓰고 있어. 왜? 영문도 모른 채 쓰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알자는 얘기야. 알았지? 그 판별식을 왜 쓰는지를 알자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판별식을 거기 부등식 문제에 가지고 오는지, 방정식에서 풀기 위한 도구였던 판별식을 왜 부등식에서도 가지고 오고 함수로 가지고 오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알았죠? 자, 그래서 잠깐 얘기 좀 진행합시다. 어디를 볼 거냐면 그냥 칠판만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너희들 최근에 2018년 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지, 올해 수능 말고 작년 수능 2017년에 보는 수능을 2018학년도 수능이라고 부른다. 그건 알죠? 네. 2018년에 입학하는 애들을 위한 수능이라고 해서 2018학년도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 2018학년도 수능이 어땠었냐면 이거는 지금 수학 가형이에요. 이과 거. 너희들도 지금 문과이과 구분은 없지만 수학은 구분이 있는 거 알지? 그치? 선택 과목이잖아요. 확통, 미적, 그리고 기하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대학교에서 입장 발표를 안 했어. 대학교에서 분명히 상위권 학교들 공대들은 분명히 미적분 또는 기하를 분명히 뭐 할 거야. 그걸 안 치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지원 자격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수학은 아직까지 문과이과 구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물론 과목 수는 배우는 내용들은 많이 줄었지만 아무튼 이과 걸 한번 봅시다. 확률과 통계라는 데서 9문제, 미적투가 12문제, 기하가 9문제 출제됐어요. 이걸 알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문제를 봐봐. 자, 정답률이 50% 이상. 이 문제들은 너희들이 흔하게 만나는 센이라던가 RPM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EBS 교재들, 내신 대비용 교재들 등등등등 거기에서 익히 풀어왔던 익숙한 형태들을 얘기하는 거야. 익숙하니까 절반 이상이 맞췄지. 그 익숙한 녀석들이 2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정답률 좀 낮은 것들, 한 적당히 낮은 거, 이런 거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르는 거. 그 문제로 보통 정답률 20%, 50% 문제로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리고 마지막 1등급 안에서도 순위를 갈라야 되잖아. 왜? 서울대를 가냐 연세대를 가냐를 골라야 되거든. 고대는 여기만 맞춰도 가요. 아무튼 자, 서울대를 갈 거냐 연세대를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 그거를 결정짓는 만점 방정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돼. 이거 보이냐? 정답률 1%. 전국에 있는 100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만 맞췄다는 얘기야. 50만 명이 수험생이면 그 중에 몇 명만 맞췄다는 얘기야. 5천 명만 맞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27 플러스 3의 최신 경향이 있어요. 익숙한 문제들 27문제,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3문제들. 오케이? 그럼 그 보이지 못했던 3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너희들이 생각을 통해서 풀어야 돼. 하나 더 보자. 수학 나형을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야.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 또 몇 문제? 27문제. 그리고 익숙하지 못했던 문제들, 많이 틀렸던 문제들 또는 너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또 몇 문제? 2문제 해서 총 27개 더하기 3. 27 더하기 3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27번 문제까지 맞추면은 1등급 간당간당하거나 혹은 2등급 정도 나올 거야. 보통 수능에서 수학 가형의 경우에 이과거 얘기하는 거야. 이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냐면은 한 88점에서 90점 정도를 잡아요.
그럼 세 문제를 틀렸다. 저 세 문제는 분명히 제일 어려운 4점짜리 문제일 거고요. 그럼 되게 틀리면 몇 점? 88점. 1등급 간단하거나 어려울 거야. 그치? 자,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냐면 1등급 커트라인이 높게 잡으면 한 91점에서 낮으면 89점 정도 가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또 뭐야? 저 세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간단하거나 거의 2등급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등급을 받았다 치자. 그럼 2등급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또 1등급 안에서 얘는 맞췄다. 1등급으로 들어갔다 치자.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거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대에 못 미치겠지만 나중에 성적이 올려서 분명히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가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목표로 잡고 일단 88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를 맞추는 공부로 시작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문과권은 특히나 강하기는 한데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한데 여기 27번까지 27문제들은 있잖아. 너희들이 그냥 외워서 풀 수가 있어. 문과 애들 한번 보면은 전에 이제 너희들 처음 보자마자 다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쟤니 말고 나머지 3명 첫날 내가 그 얘기를 중3반이든 고1반이든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문과 애들은 판별식이 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를 몰라도 풀 수가 있어. 문과과는 그렇게 해도 만점 가까이 나올 수는 있어. 한 96점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과과에서는 있잖아.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88점 절대로 못 받아. 100점 절대 못 받아. 88점까지는 가능할지 몰라. 그러면 이제 88점까지 가고 나서 이제부터 생각을 시작한다? 생각을 시작해서 푼다? 절대로 안 돼. 그 본인이 3년 동안 공부했던 방식이 또는 2년 동안 공부했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안 바뀌어. 사람이거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 이미 적응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 방법이 안 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중3들 같은 경우에는 고1 거를 처음 선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고1들은 지금 앞에서 배워온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수학을 계속 시작을 해야 돼. 아까 말했던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럴 이유는 알고 가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예요 오늘. 지금 강의는 1학년들 대상이라서 중3도 마찬가지야. 1학년 학생들 제발 뭐 이 정도 기본은 가지고 있자라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목표예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강의하는 방식들 그게 추구하는 바가 항상 저거야.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나중에 수2 그리고 미적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거야. 왜? 수2로 넘어가면은 2차가 아니라 더 이상 2차가 아니라 3차로 넘어갈 거야. 3차, 4차. 너희들이 이제 수학 3에서 배우는 3차, 4차는 뭐야?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 되지 않는 녀석들에 대한 3차, 4차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할 거야. 그때 똑같은 그림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수2를 가르칠 때 계속 그 얘기를 또 할 거야. 야, 수학 3에서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 생각의 흐름이 3차가 바뀐 채로 그대로 흘러갈 뿐이야. 그리고 미적분으로 넘어가지. 예전으로 치면 미적분 2. 지금 내가 미적분 2를 저기 평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 거기 1학년 때는 내가 안 가르쳤던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상 내용을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적분을 못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아시겠죠?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뭐가? 함수가 조금 바뀔 뿐이에요. 자, 수학 상에서는 뭐하니?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방법들 여러 가지 배우지? 그치? 그냥 여기서 말하는 풀이는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근을 구하세요 그 풀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다. 자, 그런 풀이를 배우고 나면 2차 함수를 응용시키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뭐 배워?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연관 짓는 거 배우지. 2차 부등식까지. 그러고 나서 누구 배우냐면 인수분해 되는 고차 잠깐 배우고 끝나. 그리고 나면은 수2로 넘어가잖아. 수학 2. 그러면 어떤 걸 배우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아까 말했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게 바로 수학 2에서의 제일 큰 메인 테마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활용하는 적분을 살짝 넘어가는 거거든. 아무튼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러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 3차, 4차 방정식, 부등식 풀 거야. 어떤 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지금은 인수분해 되는 거 하지. 수학 3에서는.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다루기 시작할 거야. 그때 오늘 배우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들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올 거야. 미적분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나는 여기는 미적분 2와 기백은 옛날 걸로 해놨어. 너희들로 치면은 좀 더 얘기해줄게. 아무튼 얘는 미적분 2예요. 거기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함수가 또 바뀌어.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 아까 너희들 수업하는 삼각함수 얘기 잠깐 했었지. 지수, 로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들을 또 배워.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고 특징들 배우고. 그리고 나면 뭘로 넘어가냐면 또 지수, 로그, 삼각을 가지고 만든 방정식으로 또 활용시키러 들어가.
그때 또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뭐예요? 여러 가지 방부등식으로 좀 더 이제 더 활용시키는 거. 뭐야? 이제는 지수 방정식 했고 로그 방정식 했고 삼각 방정식을 했으니 그 세 개를 섞어서 더 많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는 함수는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지수 로그가 막 이상하게 섞여 들어가. 너희들 뭐 대충만 보여주면 이 위에다가 x 더하기 사인의 x 승이 이게 함수야. 또는 여기도 x야. 막 이런 이상한 함수를 배우는 거. 이게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초월 함수.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에서도 결국 뭐야? 이 방부등식을 또 배우지. 그리고 나면 객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을 가지고 또 음함수의 미분이라던가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법 또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또 똑같은 그림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물론 지금 기배에서 만들어 놓은 이거는 미분 적분 내용이 더 강하기는 한데 이게 안 되면은 적응이 없어. 알았죠? 근데 너희들은 이 두 개를 섞어서 어디에 있냐면 미적분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왜 저게가 기백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음함수와 매개분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적분으로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너희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나랑 똑같아진 거야. 거의 비슷해졌어. 아무튼 이걸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벡터 내용을 빼고 기하만 가지고 배우지. 물론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거 잠깐 하긴 하겠지만 그치? 그리고 너희들은 공간 벡터를 사라졌어. 기하와 벡터의 꽃이었던 공간 벡터를 사라졌어. 그래서 뭐 기하가 굉장히 쉬워지긴 했는데 그에 반면 미적분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저런 게 들어오면. 아무튼 그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너희들이 고3이 되는 그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다. 알았지? 자, 그럼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이것들을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야? 여기서 배웠던 그 흐름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저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아까 내가 말했던 변별력 있는 세 문제 있지. 그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의 흐름들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야. 그 재료를 한 10개쯤 모아서 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변별력이 있는 세 문제예요. 근데 그 세 문제를 공식을 외워서 푼다? 푸는 방법을 외워서 푼다? 절대로 불가능하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섞어야 되는지 모르거든. 그럼 결국 너희들은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 재료들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고 결국은 못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외우는 식으로 풀이를 하면 재료는 하나도 없어. 재료가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간다? 포인트 첫 번째. 자, 너희들 교재 한번 봅시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가 포인트 1 이런 것들을 다 뺐을 거예요. 자, 테마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테마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예전에 만들었던 교재에서 좀 짜져보면서 테마 1번에 그 1을 안 뺐는데 제가. 자, 아무튼 테마 1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 오늘 메인 테마다, 그치?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 얘는 뭐냐면 너희들 교재에는 내가 포인트 이름을 다 빼놨어. 자, 칠판 보지 말고 문제를 한번 보자. 1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자, 너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은 뭐하니? 인수분해 되는지 근해 공식을 쓰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지? 그치? 네. 맞죠? 자, 1번 문제는 뭘까? 뭐 보기를 보면은 대충 감은 오겠지? 뭐겠어요? 근해 공식이겠죠. 그렇죠? 자, 2번 문제는 뭘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3번 2차 함수를 활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문제를 먼저 확인했는데 1, 2번은 무슨 문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죠? 자, 3번 문제는 뭐야?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지. 자,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가 시작입니다. 첫 번째, 함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시작해보죠.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는 부등식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함수가 있어. 정확하게는 두 함수가 있어.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대요. 자, 그 두 함수에서 너희들한테 문제는 뭐가 주어졌냐면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볼래?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 뭐하니? 어제 연립하면서 배웠을 텐데 너희들 뭐하니? 연립이라는 거 하잖아. 오케이? 자, 교점은 뭐냐면 있잖아. 여기 있는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겹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xy들, 여기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xy들. 근데 함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같은 거 2x 플러스 3이 있다 치자. 얘를 일로 넘겨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뭐예요? 0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결국 방정식이거든. 또는 다른 단원에서는 수학 상에서는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좀 앞쪽에서는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문자가 되는데 식이 하나야 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라고도 해. 아무튼 방정식이야. 얘도 방정식이고, 그럼 방정식에서는 함수에서는 점,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 근들을 모아서 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좌표. 여기 있는 선은 뭐야? 전부 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좌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의 순서 쌍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결국 뭐 하면 되네?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으러 가면 되네. 그래서 뭐 하는 거? 연립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연립해주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풀기 시작하냐면 fx는 gx라고 하면서 연립의 방법 중 등치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개 y는 y는으로 나와 있으니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또는 너희들이 이제 직방 원방 했으면 뭐야?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원방은 보통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섞여 있잖아. 등치법을 쓸 수 없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대입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연립하는 거거든. 아무튼 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방정식을 만들었어. 자, 방정식을 세웠어. 그럼 방정식을 풀어야지. 풀기 위해서는 일단 한쪽으로 이항시킬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바로 내가 교점을 찾기 위한 방정식인데, y는 사라졌지. 누구만 남았어? x만 남았네. 그 x의 값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실근이라고 부르고, 그 실근이 여기에서는 뭐야? 교점에서의 정확한 건 누구지? x 좌표. x 값만 찾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두 함수에서의 교점의 좌표는 곧 두 식을 같다라고 해서 또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교점의 누구를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를 찾으러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if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너희들이 먼저 배워오는, 함수보다 먼저 배우는 2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풀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야?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들을 먼저 배우잖아요. 2차 방정식이라고 칩시다. 2차 방정식. 자, 제일 먼저 근을 구해볼래? 라는 문제를 만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니? 인수분해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는 상황에서 근을 찾고 싶으면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쓰러 들어가야 되거든.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너희들은 뭘 사용해줘야 돼?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거든. 맞지? 정확하게는 실근의 개수. 그래서 내가 근의 개수라고 안 하고 보통은 근의 종류를 물어본다거나 실근 혹은 또는 개수를 물어볼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하면서. 그런 걸 물어보면 너희들은 판별식을 사용하러 가는 거야. 기억나지?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배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나잖아. 그 문제는 문제의 형태에서 보통 나오지. 두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런 거 구하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또는 아니다.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줘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 그쵸? 그리고 네 번째, 누구로 넘어가? 한 근이 갑자기 허근이 등장을 했어. 1 플러스 2i라는 근을 줬어.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돼? 아니죠. 혈레근을 쓴다? 쓴다라고 하면은 아니죠. 혈레근을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근이 등장하면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을 하고, 무리근이 주어지면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를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혈레근을 사용하러 들어가는 거지. 됐죠? 이런 풀이 방법들을 2차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배워봤잖아. 이게 막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본다. 이걸 쓸 수 없다. 그러면 뭐해? 못 풀어 2차 방정식. 오케이? 물론 이걸로 못 푸는 문제는 없겠지 아직까지는. 그럼 여기까지 누구로 넘어갑시다. 만약에 저 두 함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 근데 하나가 2차고 다른 하나는 2차 이하래. 예를 들어서 x축, 예를 들어서 직선 또는 2차와 2차.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뭘 물어봅니다.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은 x
x의 좌표를 직접 구하세요니까 실근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뭐랑 똑같아?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뭘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또 뭐겠어? 여기에서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지. 교점이 있다 없다가 끝이 아니라 교점이 2개냐 1개냐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 그거는 뭘 사용하는 거겠지? 판별식 D를 사용하는 거겠지. 2차라면.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죠? 여기서 또 여기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교점 사이의 거리. 왜?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거리 구하려면 알파 빼기 베타가 필요하거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뭐일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이 되죠. 그리고 편리한 내용은 잘 안 나오기는 해.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일 때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왜? 허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 교점은 허수야. 만약에 허수는 교점이라고 하니? 아니죠. 좌표 평면상에는 허수는 존재하지 않아. 왜? 좌표 평면은 x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직선과 y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직선을 두 개를 수직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좌표 평면인데 수직선은 뭐야? 정확하게는 실수직선이거든. 실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점에는 허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한 내용은 무리수로 나오면은 나오고 아니면은 거의 잘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나도 여기다가 문제 넣긴 했는데 억지로 만들어 놓은 문제야. 그런 문제는 없었어. 찾아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1번 문제 봐봐. 얘 근의 공식. 그치? 2번 문제는 뭐야? 인수분해. 그걸 통해서 근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3번은 뭐예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네. 아 그러면 일단 a와 b를 찾아서 누구? 2차함수, 새로운 2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러 갈 수 있겠지. 근데 일단 여기서는 내가 순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냥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a, b 찾는 거는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써야 된다 그치? 네. 그치? 거기서 뭐야? 두근의 합 5, 두근의 곱 b 6.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만들었다 치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래. x축도 하나의 함수잖아. 어떤 함수?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교점을 찾기 위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방정식에서의 근을 찾아주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2, 3,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3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찾은 이 값들은 그렇지 교점의 x좌표니까 y좌표만 추가로 찾아주면 답은 나오겠네. 됐죠? 네. 그렇게 찾는 겁니다. 물론 이제 y값은 무조건 0이겠지.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0, 3,0이야. 이렇게 활용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쉽다 그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하나 더 넘어가자. 자 이제부터 조금씩 빨리 진행할게. 자 폰트 2번으로 갑시다. 걔네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들 중에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눈으로 확인만 합시다. 집에 가서 문제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심심하겠지? 자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구하래.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네. 왜? 통분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거든. 근데 3승 더하기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사전 작업이 하나 필요하긴 하지. 어떤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알파입니다. 이걸 먼저 쓰고 나서 분모를 알파로, 분모를 베타로 만든 다음에 풀어주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런 작업이 들어가게 하나 더 있기는 하지. 아무튼 근과 계수의 관계네. 6번 뭐야?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찾으러 갈 수 있잖아. 곱셈 공식 이용하면.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의 문제네.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지? 아니 실근의 부호구나.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럼 실근의 부호에서 이건 원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만 딱 하자.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두 근이 부호가 어때? 양수냐 음수냐를 너희들한테 제공할 거야. 그 중에 딱 하나만 하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양수 두 개를 뭐 하면 두근을 더하면은 양수가 되겠네. 두근을 곱하면은 양수가 되겠네. 그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 뭐 하러 가는 거지? 판별식 쓰러 가는 거죠. 왜? 두근의 합이 양수라고 하고 두근의 곱이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두근의 모두 양수인 것은 아니거든. 왜? 합과 곱이 양수일 때 누가? 허근허근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곱해주면 2 더하면은 2잖아요. 양수 나오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건 어디서 등장하냐면 실근의 부호라는 거에서 또는 양수입니다 음수라는 것 자체가 허수는 양수 음수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아 실근이네 라는 말도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쓰러 가는 거야. 알았죠?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와 관련된 거다. 그렇지? 실근의 부호는 물론 판별식 하나 들어오긴 하지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 그러면 얘가 함수로도 활용이 되기는 하겠지. 그치? 어떤 거? 교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내가 문제를 실수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결국 뭐다? 근각계세 관계를 활용하는 거야. 왜? 결국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교점을 찾으려면 일단 연립을 해야 되고 연립하면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럼 방정식을 만들고 근각계세 관계를 빌려오자라는 풀이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이 아니다. 혈례근으로 갑시다. 혈례근에 대한 거는 근데 함수에서 잘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10번 문제 보면은 아까 말했던 문제 어떤 거요? 2차 방정식이래. 한 근이 1-2i라고 하는 허근이 하나 주어졌어. 자, 그러면 너희들 뭐 하러 가야 돼? 혹시 계수가 실수가 아닐까를 확인을 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다음 내용을 보니까 실수 A이네요. 따라서 뭐예요? 혈례근 쓸 수 있음.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누구? 1 플러스 2i니까 뭐 하러 갈 수 있어? 합과 곱, 근각계세 관계를 한 번 더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갈 수 있잖아. 됐죠? 그럼 만약에 누구?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역시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이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 교점의 한 x좌표를 보지 말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 여기까지.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두 함수를 식으로 한번 써보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축은 y는 0. 연립할게요. 했더니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오네. 나오고 나서 여기서의 누가? 실근이 뭐야? 여기서의 교점에 대한 뭐예요? x좌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래? 1-루트 1에 그럼 실근이 1-루트 1로 주어진 거니까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의 한 근이 1-루트 계수가 유리수지? 계수가 유리수인 뭐야? 2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이 무리수로 주어졌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겠네? 1 플러스 루트 1이네. 혈례근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함수에서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거에 대한 물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두 개 연립해야 되고 연립했을 때 2차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 풀이를 빌려올 수 있는 거야. 하나 더 넘어가 보자. 누구?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별식. 판별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근의? 그치. 실근 허근 같은 근의 종류라든가 또는 개수 같은 거 물어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판별식이네. 13번 뭐야? 중근이네. 그래서 뭐야?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뭐 중근. 그래서 판별식 쓰러 가야 되겠네. 판별식이 0입니다. 그죠? 14번 문제는 뭐예요? 넘어가.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실근이란 근이 존재하네. 근의 종류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모르겠지만 실근이 존재한대. 판별식 문제 잘 알고. 그쵸? 1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 등등등. 2차 방정식 문제야. 전부 다 뭐야? 판별식 문제로 갈 수 있어. 근의 종류, 근의 개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갑시다.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세요. 뭐야? 만난다에 대한 내용은 뭐야? 교점의 개수, 교점에 대한 내용이고 그 개수가 두 개라고 하거든. 서로 다른 두 개. 그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으니 뭐 합시다?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뭐 하자? 그렇지. 판별식 연립을 해야죠. 먼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해보자. 연립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뭐야? 교점이 두 개가 되라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가 되라는 얘기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래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너희들이 이 풀이를 안 쓰잖아. 그치?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거의 뭐 반자동 되지 않았어. 지금 응용해놓고 바로 판별식 풀로 가지. 그치? 근데 그게 외워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익숙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치? 마치 너희들이 뭐 하듯이 스마트폰으로, 전 너희들한테 전에 예를 들었었나? 너희들한테 예를 들었었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하는 방법들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 처음부터 외우려고 접근을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외워진 거잖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만약에 중국판으로 중국어로 나와 있는 화웨이 폰을 갖다 줬을 때 너 카톡 못 깔겠니? 깔 수 있잖아. 카톡으로 사진 전송 못 하겠어? 문자로 전송 못 하겠어? 할 수 있잖아. 왜? 스마트폰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어머니들은 어때? 너희 어머니들 말고 내 어머니 같은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전에 말했듯이 관심사가 없잖아. 스마트폰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체계를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어떤 폰을 갖다 주더라도 풀 수 있는 거야. 푼다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사 있겠니? 없잖아. 그치? 없다 보니까 어때? 우리 어머니 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멜론 좀 깔아달라고, 핸드폰 바꿀 때마다 좀 깔아달라고 제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갤럭시 폰만 한 10년 가까이 쓰고 계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이폰을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 어머니 문자 전송하는 방법, 문자로 사진 보내는 방법 또 물어보실걸? 왜? 외우고 있거든. 다른 스마트폰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왜?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야? 아이폰 갖다 줘도 할 수 있잖아. 갤럭시만 10년 썼어도 10년 나이가 어리고 한 3년 썼어도 아이폰 갖다 주면 할 수 있거든. 이해를 하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관심을 좀만 더 가지고 봐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봐. 그러면 그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수 있어요. 29번, 30번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갖다 줘도 풀 수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게 왜 그런 풀이가 나오는지를 이해만 하면 돼. 자,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문제 조금만 넘어갈게. 자, 어디로 넘어간다? 2차 함수에서, 자, 어디로 가자? 19번으로 잠깐. 자, 19번에서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네. 여기까지 했고, 포인트 5번으로 갑시다. 포인트 5번은 뭐냐면 2차 부등식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을 근데 응용하겠대. 자, 갑자기 부등식인데 방정식이 등장한 이유. 2차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거의 또 역시 자동이지. 왜? 뭔 소리야? 1과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알파 베타를 근의 공식 쓰러 가지. 방정식 붙이면 부르잖아. 분명히 누가 봐도 부등식인데. 왜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봐. 인수분해했더니 x-a와 x-b의 곱이 0보다 작대. 만약에 a와 b를 가지고 만약에 얘를 들지 말고 이걸로 가자. 2, 3으로 가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은 뭐냐면 있잖아. 두 함수를 가지고 봤을 때 다시 그냥 부등식을 세워보자. fx가 gx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이잖아.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 부등식을 여기서 함수로 한번 생각해봐. fx가 더 크대. 근데 fx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값이거든. 그 y값이 더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fx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걸 만족하는 해, x의 범위,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을 게거든. 그럼 얘를 함수로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2와 3에서 x축과 만나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때? x 값을 쭉 놓고 봐. 저기 마이너스 음수 저 밑에서부터 쭉 간다 치자. 아직까지 함수는 계속 위에 있네. x축보다 위에 있네. 근데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범위가 등장을 했어. 어디까지? 3까지. 그렇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2와 3 사이에요. 만약에 내가 최고차의 예수를 양수로 잡았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이 그림이고, 그러면 0보다 작은 건 무조건 사이범위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 이거 하고 나서 2와 3 사이에요 라고 가잖아. 그때 그 2와 3은 뭔데? 결국 0 되도록 하는 x값, x좌표, 즉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들이잖아. 방근이지 방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알파 베타 방정식의 근임을 알고 있고, 그 근을 가지고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크면 바깥범위임을 알고 있고,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이범위, 바깥범위로 가잖아. 대신에 먼저 뭐 해줘? 최고차의 예수가 음수라면 양수를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먼저 해주자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도 뭐야? 결국 이 녀석들이 방정식의 근임을 아니까 2차 방정식을 응용시키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마찬가지. 왜?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이 방정식의 근임을 아니까 A, B를 찾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뭐 하면 돼? 개수를 찾기. 근과 개수의 관계잖아요. 라는 풀이가 이어지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쭉 넘어가 보자. 누구?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 어디? 27번. 2차 함수 가 y는 x보다 위에 있대요. 자, 위에 있다는 얘기는 y 좌표가 더 큰 거지. 그치? 그럼 더 큰 거니까 x에 대한 식을 가지고 봐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너희들은 뭘 만들었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었네. 그래서 최고차의 이수를 양수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입양시켜보자. 그러면 x제곱 a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a의 x 플러스 2-b가 0보다 작으세요 라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지. 그치? 근데 그 2차 부등식의 범위 즉 뭐야?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 찾으러 갈 수 있잖아. 역시 함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뭐야?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알겠니? 두 함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뭘 만든다?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두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에서 잠깐 아까처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게 무슨 관계? 함수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왜 근데 함수에서 방정식을 만들고 부등식을 만드니? 2차에서는 방정식을 푸는 도구 있잖아. 이걸 활용하고 싶어서 방정식을 만들러 가는 거야. 부등식도 방정식을 응용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함수에서 부등식을 만들러 가고 부등식에서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방정식을 푸는 도구들이 굉장히 쉽거든. 판별식 같은 거 너무나도 쉽잖아. 그대 공식이 너무나도 쉽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3학년들 당신들 혹시 수학 4 배우셨나요? 집합 배웠어? 아, 명제 배웠어, 명제? 너 아직 안 배웠지? 너 명제 배웠어? 넌 배웠지? 자, 그러면 이 30번 문제를 한번 보자. 이 30번 문제가 평내 본원에서 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심석보라는 학교가 있는데 심석보에서의 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서술형 문제였고 내가 가르쳤던 애가 얘를 이제 풀었을 때 맞추기는 맞췄는데 풀이 과정에서 점수가 깎일지 안 깎일지 잘 모르겠대요. 수학 선생이 요구하는 것과 얘가 푸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 그거 하나만 이제 조금 뭐 차이 나고 나머지 다 맞았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1학년들 또는 하빈이는 뭐 명제를 배웠으니 또는 이제 명제 안 배웠으니 명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 그렇지?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조주 조건 나옵니다. not P는 휴익이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총을 빵 쏘세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보내는 데서. 아, 이거 아나? 총 쏘고 피나고 하는 거 알아? 그냥? 아, 몰라요? 왜 충분 조건? 야, 잠깐만. 미안해. 유인아 잠깐만 기다려봐. P는 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제가 참이야? P면 Q입니다야, Q이면 P입니다야. P이면 Q입니다. 그거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 그래? 이거를 나중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배우려고 하냐면 P가 충분 조건이야. Q가 필요 조건이지. 자, 이 화살표 방향을 총 쏘는 걸로 생각해. 총을 쏘는 놈은 총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총을 맞았어. 총을 맞으면 뭐가 나게? 안 맞아봐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 피 나잖아.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진짜 쉽거든. 아무튼 미안해. 헛소리 안 해가지고 비공개 강의가 돼서 이러고 있다. 아무튼 충분 조건이 됐대요. 그러면 not P가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고 이 명제가 참이니까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not P라고 하는 건 얘가 아닙니다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얘는 크다야. 너희들은 사입 범위가 편해? 바깥 범위가 편해? 사입 범위가 편하지. 굳이 크다로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얘의 Q는 대우를 만들고 나서 진행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를 따져주면 Q의 여집합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P 안에 있으면 돼 라는 풀이가 이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하냐? 사입 범위, 예해의 범위는 예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 인수분해주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야. 그럼 P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X가 어떤 걸 가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녀석을 가집니다. 그러면 not Q의 범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이 범위이긴 하겠다, 그치? 그치? 그럼 그 사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 나 Q에 가. 나 Q에 가. 나 Q 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 그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 손. 뭐야? 안 보였나? 자, 분명히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을 표현했을 때 어떠한 사이 범위가 나오는데 그 값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왜 인송이 안 되니까, 그치? 근데 이 녀석이 P라는 범위 안에 쏙 들어간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대.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돼? 많이 풀어봤을 거냐? 시험 대비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범위를 만약에 알파 베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알파와 베타가 사이 범위를 만드니까 마이너스가 3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풀겠지. 근데 있잖아, 얘는 결국에는 부등식의 경계들이고, 뭔 소리야? 방정식의 경계들이고, 얘도 방정식의 경계들을 알파 베타라고 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있잖아, 두 번째 방정식의 경계가 이 방정식의 근들 사이 안에 있으면 돼 라고 풀어버리면 사실 근의 분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왜요?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둘 다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근의 분리고 얘는 근의 공식을 썼어. 내가 생각했을 때 감점이 될 것 같진 않은데 풀이 과정이 좀 차이가 나지. 길이 차이가 나지. 그럼 근의 분리를 너희들이 쓰면 돼. 기억나지? 근의 분리는 어떤 문제냐면 31번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31번 문제가 뭐야? 내가 함수를 해서 1번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 포인트 이름 같은 거 너희들 써두면 못 편하기도 할 거고. 아무튼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아닙니다를 구분하는 건 뭐야?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 1보다 오른쪽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근의 위치라고 해. 그래서 나는 근의 분리라는 명칭보다 근의 위치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기는 해. 오케이? 자, 아무튼 근의 위치가 이러합니다. 1보다 큽니다. 이게 근의 분리 문제임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풀이가 어떻게 돼? 한판축 이러고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한판축을 쓰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판축 내용이 아마 좀 메인이 될 것 같기는 해. 자, 왜 한판축을 쓰는지 한번 봐봐. 너희들 한번 생각. 2차 방정식이야.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대. 근데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냥 두 근이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거를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통해 풀 수 있니? 풀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근의 공식은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잖아. 그치? 왜? 귀찮거든. 미지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순간 귀찮아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근의 분리를 잠깐 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미지수 때문에. 풀 수 없네. 두 번째,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근이 존재합니다까지는 할 수 있지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두 근의 합은 2보다 크겠네 라고 하기에는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한 근이 2고 다른 한 근은 0일 수도 있잖아. 저걸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곱을 가지고 하더라도, 합을 가지고 하더라도 못 풀어. 혈내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도구는 분명히 4개로 정해져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도구로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방정식을 만들기 전의 상황인 함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고. 왜?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를 쓸 수 없으니까 방정식이 나온 배경이 있다. 아까 내가 말했지.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든다고. 그럼 방정식이 나온 배경인 함수로 돌아가 보자.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식을 적당하게 이항시킨 다음에, 물론 지금은 이항 안 해. 이항하는 건 수2에서 할 거야. 아무튼 지금은 이항 안 해. 이항되어 있다라고 치자.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하기? y는을 붙여버리면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 두 개를 y는으로 붙여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가 되고 x축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놈들의 x좌표가 어때?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함수로 해석하겠습니다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렸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는 도구가 아니라 값은 딱 하나 있네. 1. 1을 넣었을 때 어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F1은 0보다 큽니다라는 함수 값의 부호를 판단을 했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 F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냐? 그건 아니거든. 왜? F1,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될 때 안 만나고 있어서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만나기는 만나야 되지. 두 점이 존재하긴 한다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지. 존재하면 되니까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존재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판별식과 F이 0보다 크다만 만족을 했다고 만나는 점이 두 개면서 F1일 때가 양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냐? 그것도 아니지. 만나는 점이 두 개, 1을 넣었을 때 양수인데 얘랑 다른 그림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축의 위치. 요 두 개의 차이는 축의 위치거든. 축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한판 축을 보러 가는 건데 애들이 자꾸 와, 이 과정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해놓고 그냥 설명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길어지니까 뭐해? 애들은 외워서 풀어볼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양민들이 외우는 한탄축이 등장하는 거죠. 오케이? 그거를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수투에서 한판축 또 나온다. 또 나왔을 때 너희들이 풀 수가 있어. 미정투에서 한판축 또 나와. 그때 너희들이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를 하면. 근데 그때도 외워서 푼다고 해봐.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등장하고 근의 분리 내용이 나왔는데 근의 분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 왜? 난 지금 미적 투를 하고 있거든. 난 지금 수학 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까맣게 잊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풀지? 하다가 풀이를 보고 아 맞다 이거. 아 맞다라도 하면 다행이지. 뭐지 이게? 이러고 있어요. 그게 고등수학의 매력이에요. 뭐요? 1학년 갑자기 3학년 때 또 나오는 거. 매력이 없나? 이런 거예요. 왜 한판축 하는 건지 알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뭐 방정식을 푸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함수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죠? 그 문제들이 24번부터 쭉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31번이구나. 31번부터 쭉 나와. 그러면 이제 한 10문제, 5문제구나. 줄었네. 5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너희들이 근데 분리나 위치 같은 문제입니다를 판단만 해주면 되지. 얘는 1보다 크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네. 오케이. 근의 분리. 확인. 32번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대. 양수니까 0보다는 크대. 0과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근의 위치. 확인. 33번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근은 -1과 0 사이에 있고요. 다른 하나의 근은 2와 3 사이에 있네. 아, 근의 위치입니다. 확인.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있다. 한판축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 함수값의 부호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거는 이제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알았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갑니다? 함수 해석하기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부등식에서도 분명히 함수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너희 좀 마칠게. 알았지? 뭐요? 특수한 해. 왜 특수한 해는 함수로 해석을 하냐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사인범위나 바깥범위가 나온 게 정상적인 부등식이야. 그렇지? 일반적인, 정상적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요? 근이 어때? 항상 성립이니까 뭐야? 근이 모든 실수래. 범위가 안 나와. 하나 더 보자. 어디 갔어? 하나 더 보자. 37번 뭐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봤더니 어때요? 모든 실수예요. 범위가 안 나와.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해보자. 38번 뭐야? 또 항상 위에 있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쭉 보자. 2차 부등식이야. 해가 어때? 딱 하나래. 아니, 부등식이면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 존재하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해 혹은 특수한 해라고 부르죠. 그럼 특수한 해들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함수로 해석을 해보러 가는 거야. 36번 문제 봐봐. 어떻게 할래? 함수로 해석할 거니까 일단 좀 이항시켜 놓고 생각하자. a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 항상 성립할. 해가 이상하니까 함수로 해석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습니다잖아. 그러면 일단 어때?
A 최고 차익에서 A는 부호를 모르는 상황이지. A가 양수가 되면 아무리 X축이 위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뚫고 올라오지. 항상 밑에 있을 수가 없네. 틀렸어. 그래서 최고 차익에서 A는 언제 0보다 작은 데서 성립하고 X축보다 안 만나면 되지. 또는 작거나 같다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그러니까 만난 점이 하나다. 만난 점이 없으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판별식 쓰러 가는 거지. 영문도 모른 채 판별식이 아니라. 그치? 그냥 애들은 뭐해? 0보다 작거나 같네? 30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외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네? 3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외우거나. 그건 아니지. 근데 틀렸지. 방금 잘못 푼 거지. 그리고 또 뭐? 선생님, 이런 문제에서 부등식이 크거나 같은데 판별식이 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이상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 판별식은 부등식을 풀기 위한 도구로 등장했던 게 아니야.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여서 부등식에서는 응용하는 거야. 그럼 응용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외우려고 해. 외울 거였으면 부등식을 푸는 해법으로 등장을 했겠지. 방정식이잖아. 판별식. 알겠죠? 오케이?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자는 거. 그래서 어떤 거? 여기 있는 부등식들이 전부 다 뭐야? 함수라 해석하기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 함수를 해석하다 보니까 판별식이 등장하는 거야. 항상. 만난 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 거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니까 맞는다 안 맞는 대로 해석할 수 있죠. 됐죠? 그런 문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게 수학 3에서 배우는 인문되는 고차 방정식들이야. 문제는 그냥 내가 여러 개 풀어봤어. 내놔봤어. 그냥 너희들 한번 연습해보라고. 큰 근 작은 근 곱하래. 네 근을 다 곱한다면 너희들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4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거 활용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뭐야? 큰 거 작은 걸 곱하래. 네 개를 다 구하지 않고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겠니? 없잖아. 그래서 네 근을 다 찾으러 가는 거야. 근을 찾을 거네. 뭐야? 4차 방정식 찾는 방법 뭐예요? 인수분해죠. 그래서 이제 고차에 대한 내용 시작할 건데 학윤이랑 일단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일단 영어 잘 듣고 그럼 들고 와서 밑에서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요 이후 부분부터는 너희들 강의 한번 뭐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봐도 돼요. 알았지? 내가 이제 고등수학을 가르칠 때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가 아니라 닥치고 이렇게 푸세요가 아니라 이게 유형별로 이렇게 푸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풀지? 알았지? 자, 그럼 우리 계속 시작합시다. 계속 합시다. 자, 다음에 화요일 날 볼게요. 화요일 날은 고등수학이다. 알았지? 자, 아무튼 44번 가보자. 근을 찾고 싶어. 그치? 이런 문제들. 뭐야?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자, 뭐 할 거야? 너희들한테 똑같은 물음이 시작해. 고차야. 지울 걸까? 고차야, 고차. 이제는 2차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한테 결국 뭐 물어보냐면 고차 방정식에서도 결국 근을 구해볼래? 어떻게 풀어요? 얘는 근의 공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인수분해 딱 하나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면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 3개지. 물론 그 3개가 2개가 같아질 수도 있고 3개가 다 같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3개야. 그치? 그 종류들 또는 실력이 몇 개냐? 허니 근의 종류나 개수를 물어보고 싶어. 2차에서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공식이 있었는데 5차에서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수를 떨어뜨리면 2차를 만들고 2차를 만들면 판별식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뭐 하러 간 거야? 또 인수분해. 그리고 나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좀 요상한 형태의 문제들이 일부 몇 개 등장하기는 하죠. 이런 거.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나서 얘도 뭐야? 편례근이야. 편례근도 결국 뭐냐면 2차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이야. 그럼 결국 뭐야? 고차 방정식도 같은 흐름이야. 알겠지? 그럼 뭐예요? 결국 교점의 개수나 교점의 개수 등등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 그치? 근데 너희들은 지금 교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모르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야? 방정식에서만 끝내는 거야. 함수 그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3차 그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고차 방정식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 근을 4개를 아까 찾겠다라고 했잖아. 찾을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러 들어가고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 5가지 쫙 정리가 되지. 뭐? 공통인수 묻기, 공식 사용하기. 또 뭐 있지? 공통부분 치환하기 또는 그 중에서 보기차식 형태 문제. 근데 보기차식은 치환하거나 또는 변형하는 형태. 합차 이런 거는 기억나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뭐였어? 이거는 방정식과는 연관없는데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얘랑 관련된 거지. 뭐? 인수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가지고 뭐하니? 인수분해하기. 얘가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1을 넣어주니까 0 나오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거지. 네.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뭐야? 네근의 합 구하기. 모든 실근의 합 구하기. 실근 제목인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치? 네. 그치? 그냥 4개의 합이면은 뭐야? 마이너스 3이 답이겠지? 근데 지금 실근의 합이니까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으로 풀면 안 된다, 그치? 다음 41번으로 갈게요. 양수인 근을 더하세요. 근을 찾으라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까지 뭐야? 다 근을 찾으세요. 다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되니까 그런 풀이가 가능한 거지. 그리고 고차에서도 아까 근각계수관계 얘는 뭐? 고차에서의 근각계수관계는 그것까지는 없어. 근데 3차까지는 보통 알려주지. 왜? 나머지 학생들 다 배워오거든.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걸 안 배워서 다른 애들한테 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려줘. 근데 4차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 거니까 안 알려주는데 4차도 근각계수관계가 있어요. 잘 안 알려주는 거지 안 알려주는 건 아니야. 아마 학원에서는 대부분 배울 거야. 학교에서는 잘 안 해도. 아무튼 근각계수관계 이완의 형태의 문제인 거는 문제를 보고 판단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갑시다. 여보, 혈액은 이용하는 것도 나오지. 혈액은 뭐예요? 무리근 등장했네? 유리수인 거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면 분명히 1차와 2차가 되는데 그 2차의 근들이 쟤네들이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2개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었다, 그렇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곱하면 1차 인수 하나를 더 곱하면 3차 방정식 완성되겠지. 그래서 계수는 일단 최고차의 계수를 보고 x를 찾아오고 상수항의 계수를 보고 플러스 5를 찾아오면 끝나는 거죠. 전개하거나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a, b 찾으러 가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나머지 2개니까 끝났지? 요 2개 더하는 게 답이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답은 1번. 그치? 자, 이게 고차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근데 고차에서도 함수라는 문제가 있어. 함수를 해석하려면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아까 2차 함수처럼. 근데 3차는 그래프 그릴 줄 모르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 언제 등장하냐면 아까 말했던 수투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미적분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투로 넘어가보자. 뭐예요? 방정식 문제예요. 분명히 방정식 문제예요. 근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래. 그치?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래. 네 실근이니까 일단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미지수 A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는 거고,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제 그 방법은 수투 내용이니까 뭐 했다 치자. 했다 쳤을 때 4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x축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보다는 위에서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라는 풀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A의 범위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게 수투가 메인 테마라는 거죠. 4차 방정식 이제 풀 수 있어. 어떤 형태?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53번부터는 수투 내용이 잠깐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수투에서 계속 이런 거 배우는 거야. 3차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데 뭐래? 중근과 한식은 그게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쵸? 55번 가볼게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만을 가지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지. 왜? 인수분해가 저기서 안 되잖아. A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역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는 3개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 또는 얘 해서 2개가 답이고 모든 실수의 A의 값을 넣는 게 이거 2개. 맞는 점이 3개? 3개죠. 이거 말고 더 없지. 이런 식으로 풀이가 이어지는 거. 알았죠? 네. 왜 요래요? 그 다음 56번 역시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또 안 되는데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57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야? 곡선 2개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 두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방정식 세우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서 방정식을 좀 쉽게 고친 다음 다시 한번 다른 두 함수에 대한 좀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런 풀이가 나중에 이어질 거야. 수투에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 등장할 거야. 그러다가 어떤 문제? 어디 갔지? 67번 같은 문제가 또 등장하죠. 뭐예요? 하나의 접속, 오직 하나 이런 거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한테 이거 미적 투야 그러면. 지금 애들한테 이게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내가 풀렸던 문제인데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들한테 풀렸던 문제인데 야 오직 하나에 어떻게 풀면 돼? 판별식이요. 이게 말이 맞아? 안 맞잖아요. 오직 하나라고 했을 때 뭐야? 판별식이 맞긴 맞아. 그게 2차 방정식 1하면. 근데 그게 3차 방정식인지 이상한 방정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별식이 0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치? 그래서 뭐야? 이해를 하고 있잖아. 무조건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판별식 아니에요. 2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방정식이 2차니까 판별식을 빌리러 가는 거야. 알았죠? 이런 생각의 흐름들이 모아져서 29번, 30번 또는 21번 문제를 맞추러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들 전부예요. 뭐예요? 결국 여기서 이 흐름들 아까 근의 분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함수를 해석하니?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녀석을 사용할 수 없을 거니까 함수를 해석하세요. 당연히 말이 맞는 거거든. 그게 이해가 되면 돼. 원래 함수에서 방정식을 쓰러 가잖아. 왜? 방정식 푸는 게 더 쉽거든. 그래가지고 방정식을 쓰러 가고 싶은데 못 써.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냥 함수를 해석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방정식이 주어졌다. 근데 그게 방정식을 푸는 도구를 가지고 못한대.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한 거야? 함수로 돌아간 거야. 더 어렵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의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들어가서 뭐야? 수투나 미적을 풀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내가 이제 공개 강의 때 원래 마지막에 시간이 좀 더 들어가는 쓸 수 있다면 원래는 이번 시험 문제들 가지고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 뭐 이제 뭐 공개 강의는 끝났고 이제 조금 뭐 다른 얘기 잠깐 하자면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수업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을 거야. 뭐냐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볼래? 혹은 내가 풀기 시작할 때 자,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고 나서 계속 수업 때마다 한 이틀, 3일 정도 수업 때마다 계속 그 말을 할 거야. 어떤 말을 할 거냐면 내가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할 거야. 그거를 알고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을 거야. 평소에 내가 풀 때 내가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지를 잘 인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아직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있다. 평내고라는 학교에서 A, P, B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대값을 찾으세요. 최소값인가? 최소값인가? 최소값을 최대값을 찾으세요. 아 몰라 최대값과 최소값 아무튼 뭘 물어봤어. 자 어떻게 풀면 돼? 얘는 반원이에요. 지름이 2짜리. 어떻게 풀면 될까? 여기서 딱 보자마자 산술기하라고 또는 콧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를 외우고 있는 거고 해석을 해봐야지. 합의 최대 최소는 산술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콧이에서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문제에 주어진 걸 보면서 어떤 게 주어져? 곱이 주어지면 산술일 거고 제곱의 합이 주어지거나 루트의 합이 주어지면 콧이를 쓸 수 있겠지. 그럼 주어진 걸 봐야지. 주어진 건 딱 하나 있어. 뭐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 그렇지.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4입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콧이로 들어가는 거지. 그걸 한 번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문제를 저 그림 가지고 외우려고 하거나 이걸 보고 고민만 하고 있어. 이걸 쓸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내가 풀 때 산술기하나 콧이 쓸 때도 계속 활용 문제야. 그림에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져 있는 걸 먼저 잘 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방향을 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너 활용하지 나간 적 없지? 우리 지금 배운 게 뭐지? 아 함수니까 아직까지 없구나. 활용 문제는 내가 특히나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라고 할 거야. 식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식을 세우면 쉽잖아. 평범한 콧이보다 콧이에서의 계산력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쉽잖아. 누가 봐도 콧이니까. 그냥 식을 세우고 나면 쉬운 게 활용 문제예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내가 식을 만들어주면은 너희들은 연습이 안 돼. 그래서 활용 문제 같은 거는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세요라는 얘기를 할 거고. 알았죠? 아무튼 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수학,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수학 혹은 수학을 옳게 공부하는 참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건지 알겠는 거.
오케이? 물론 뭐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 맞아. 근데 남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모든 강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야. 근데 애들에 따라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뭐하니? 개념 가지고 막 좀 오래 거나 수업하면 어떤 애들이 뭐야 이 선생님 별거 없네? 왜? 아는 개념 자꾸 설명해 주니까. 애들은 뭔가 좀 새로운 풀이, 좀 빠른 풀이를 원하는데 자꾸 그냥 개념 가지고만 설명하고 있으면 애들이 어때? 뭐야 별거 없잖아. 이거 별거 없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거 말고 딴 데 가볼까? 그래놓고 가서 와장창 깨져버지 다시 돌아오지. 그래놓고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니까 이재 선생님 풀이 광고 있고요. 근데 이미 2학년 2학기야. 넌 이제 늦었어 이 새끼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자라고 하거든. 그치? 근데 다른 강사들도 똑같아. 근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대부분 어때?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야 돼. 왜? 학생을 잡아야 되거든. 특히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특히나 더 그래.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평내에서도 보면은,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평내에서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 여기 학원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기 가능하지 왜? QM은 그래도 좀 크고 독서는 아직까지 작은데 QM이랑 학원 자체가 되게 큼직큼직하거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나가는 것 때문에 크게 관여 안 해. 그래서 야 니들이 재미없으면 니들이 나가. 조금 이런 식이야. 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가지고 고수하고 있어. 왜? 그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학원을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한두 명 때문에 그러거든. 아무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수학 문제를 해석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요구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21번 문제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이 가능해져. 모의고사에서. 알았죠? 지금 당장 29번, 30번 문제를 맞추자는 건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그 문제를 제끼고 틀리고 일단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나중에 못 보시니까. 알았죠?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게 오늘 국내 강의의 목적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자, 수고 많았어요. 혼자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